무대 뒤에 그 소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 곧게 모으고 바라보며 듣네 나의 길을. 아틀란티도가 빠르고 편안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소녀는 나를 알기에 더더욱 슬퍼지네. 노래는 점점 부르고 소녀는 울음 참지 못해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 끝이 났지만 이제 부르지 않으리에 이 슬픈 노래.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당신의 더 나은 카라이프를 위해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의 빈틈없는 관리를 받아보세요. 스마트 카라이프 기아 렌터카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lright, 새로운 얘기도 좀 느낌들의 완벽한 지금 All that music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잖아 Everyday all day all that music 그때 그 시절 음악여행 낭만가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나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찾은 두 마음을
말했었죠. 왜 그토록 한 곳만 보는지. 그리고 원래는 이런 유가족 기자회견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목소리를 좀 알릴 기회를 제공해 달라라고 해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라고 이 대리인단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이 확보되는 대로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나 지원, 조력을 민변에서는 계속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한 기자. 네. 지금 뭐 김준호 변호사께서 강조해 주신 게 유가족분들께서 지금 바라시는 거는 우선은 네. 철저한 진상 규명, 맞습니다.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해서 규명해내는 것, 네. 그리고 책임질 자들이 사과하는 것.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뭐 배상 관련 이야기, 네. 특별법을 통한 일괄 배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사회적 가해가 될 수 있어요. 가해 상황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모인 게 특정한 목적 때문에 모인 게 아니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이제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이제 장관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네. 뭐 장례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1989년도에 영국에서 축구장에서 힐스보로 참사라고 불리는 9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모인 이른바 이제 우리가 유럽 축구 하면 이제 훌리건들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이제 개개인들의 어떤 그 무질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조사위원회가 다시 꾸려져서 네. 이때 사고 당시에 있었던 경위를 낱낱이 조사를 해서 결국 이제 17개의 과실이 모두 경찰에게 있다라는 걸 밝혀낸 그래서 한 25년이 걸린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그 유가족들이 오기도 했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유가족들이 그 20년간 원해왔던 건 뭐냐면 그 죽음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유가족들이 본인 자식들이 죽었는데 사망일시, 장소, 어떤 방식으로 후송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민변도 이제 민간단체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중심으로만 지금 조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때 다치셨거나 이렇게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지금 손길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가족분들 얘기하신 게 어떤 분은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네. 트라우마 치료를 정신과 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전혀 제대로 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1 밀착 마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는지가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좀 다 하고 있는지 정부가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부디 우리 유가족분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고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최선 다해 주시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뭐 대장동 수사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사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 내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범죄 사실의 소명이다라는 반론을 했는데 김준호 변호사 이거 네.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냥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제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이런 결정문에 아마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이 봤을 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서로 다른 문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짐작만 하고 있고요. 네. 구속영장 발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저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저는 자주 틀립니다라고 예고 방송을 했는데 네. 역시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만약에 현재 갖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다소간의 중형이 인정될 수 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 혹은 그동안의 태도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는 부분이 소명돼서 판사가 이제 발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구속적 부심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지금 뭐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이 직권남용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반증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구속영장 지금도 라임 사태 김봉현 씨인가요? 그게 네. 경제사범이나 뭐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 수배가 되고 신변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에는 구속영장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이른바 정치범의 성격이 좀 있는 경우에 네. 저는 상식적으로 정진상 실장 이런 분이 갑자기 그 숨거나 도주해가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액수와 무관하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불구속이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뭐 이거 판단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뭐 판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뭐 특이한 사안이 아닌 이상 네. 비판하거나 뭐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뭐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 기자께서는 전 현 법무부 장관 간의 이 설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한동훈 법무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이제 예. 한동훈 장과 굉장히 좀 국회에 서로 이제 공격들이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한동훈 장 입장에서 뭐 한동훈 한 장관의 말이 문자 맥락 그대로 보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영장에 이제 범죄 사실이 적혀 있다라는 말은. 근데 이게 네. 그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렇죠. 질문의 배후에는 한 장관이 이런 수사들을 다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세간에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언행을 신중히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는 거는 장관의 태도로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호 변호사, 네. 이 대장동 사건 뭐랄까요, 수사의 기류가 달라진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만기가 되면서 나와서 그 전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남욱 변호사도 같은 상황에서 그 전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상당히 양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얼마나 증거 능력이 있겠으며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양형이나 범죄 사실도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예. 재판부에서 이걸 되게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술 말고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독립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검찰은 갖고 있는데 아직 공소장 혹은 재판 단계에서 내놓겠다는 형태로 언론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현재 저희가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독립된 증거는 없어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예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진술이 있었고 기록이 있었는데 성완종 리스트 당시에 현금을 받았다고 했던 홍준표 의원 당시 현 대구시장이 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고 2심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이 있는데도 그 진술의 신빙성, 객관성에 따라 판사별로도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현재 이분들이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유무죄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학 기자 네. 지금까지 보면 대선 자금이나 선거 자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그 돈이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이 그 선거 기간에 캠프에서 사용됐다는 것 자체가 입증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가야 후보자에게 이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진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오갔다라는 진술 같은 정도로 이걸 입증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법 쪽에서는 좀 엇갈리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준 돈은 대장동에 대한 뇌물이고 이거는 정치 자금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 부분도 쟁점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한 기자, 김준우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올해 지프 최고의 혜택 지프 어드벤처 데이즈 11월 한 달 레니게이드, 체로키 등 모델별 최대 1,099만원 할인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지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중인가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랩어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콜로라도보다 더 강렬한 콜로라도가 온다. 콜로라도 시그니처 X 패키지 출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022 콜로라도 G71X 구매 시 적용.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XM3 이택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SM3 이택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NA 선배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가니까. 1500m 상방에 교통정보 정경호 씨, 요즘 뭐지 떠오르는 커피가 있다던데? 당연히 새로워진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죠. 무지 부드럽고 깔끔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갔으니 안 떠오를 수가 있나요? 지금도 무지 떠오르는 중.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교통정보 수신국입니다.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7시 10분에 데이트는 알고 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리어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늦은 밤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빗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간선도로들 퇴근길 정체도 상당합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쪽으로는 천호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동작대교부터 잠실 지나 천호동 일대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마포에서 천호대교까지 밀리는데 이쪽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들 중에서는 가양대교, 한강대교, 또 반포대교, 동호대교가 모두 남단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양방향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휴게소에서 동탄까지, 다시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곽진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 시즌3 DJ를 맡게 된 에이티즈 홍중 윤호입니다. 넓고 깊은 아이돌의 세계 MBC 라디오. 그리고 NC 유니버스에서 뱅디 쭝디와 함께 성공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오늘 긴급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올해 말 폐지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가 올해 말 폐지되는 화물자동차 운임제도 연장을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을 막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 임금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정은 일단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여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범죄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입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품목 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한 철강과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국민 물류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피해와 국민 경제 충격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화물연대 측에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년 추가 연장에는 일단 찬성한다면서도 일부 품목 확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국회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더 연장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에 대해 파업을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적용과 화물 전 품목 확대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4일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수호하면서도 단체 행동의 원인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 미국의 사촉 아래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놓고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한 검찰이 정 실장이 과거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청의 수사반들을 보내 정 실장이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정 실장이 직원들이나 외부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대장동 일당에게 1억 4천만 원 뇌물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사흘 전 구속됐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없는 범죄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내일 심리를 열고 정 실장을 계속 구속할지 석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석방 하루 만에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 지분에 이재명 시장실 몫이 있다며 폭로를 이어간 남욱 변호사가 폭로 이유에 대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년 전에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인 대선 후보였고 그쪽에 대선 정치 자금까지 준 상황이어서 말할 수 없었다면서 거짓 진술로 책임을 떠넘길 생각은 없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13년 동안 일들을 모두 지어내서 말할 수 있으면 등단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도 거짓이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6개월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기업들의 재고자산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지난해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전망치가 85.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84.6을 기록한 뒤 26개월 만에 가장 낮았으며 지난 4월 99.1을 기록한 뒤 9개월 연속 기준인 100을 못 넘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응답이 더 많은 것을 뜻합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재고자산 규모도 지난해보다 36%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재고자산을 공시한 195개 기업의 재고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3분기 기준 재고자산은 165조 4,432억 원으로 지난해 121조 4,922억 원보다 36.2% 늘었습니다. 재고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줄어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새로 생산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별로는 IT 전기전자 업종 재고가 작년 말 40조 3,613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58조 4,188억 원으로 44.7% 증가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재고는 지난해 말 20조 4,330억 원에서 3분기 말 29조 7,127억 원으로 45.4% 늘었고 자동차 업종 재고는 지난해 말 18조 1,534억 원에서 3분기 말 22조 4,261억 원으로 23.5%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일부 지역을 다시 봉쇄함에 따라 세계 경기에 악영향이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고 특히 동해안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영동 남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많은 곳엔 100mm 이상, 경북 북부, 경남권 동해안, 제주와 울릉도, 독도 1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수많은 차차차의 연속입니다. 승진 3일차, 운동 2주차, 택시 운전 10년차까지 모두의 N차 스토리 원더풀 차차차. 살면서 부딪히는 시기별, 상황별, 직업별 이야기 여러분의 N차 스토리 들어볼게요.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안진희님이 보내주신 차차차 사연입니다. 마트나 슈퍼 전단지를 자세히 들여다본 지 4년 차예요. 4년 전에 갑자기 살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의사 말이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민 끝에 직장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됐죠.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결혼과 출산 후에도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살림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됐으니 알뜰살뜰 내가 우리 집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운 살림 계획 중에 하나가 가격 비교였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예습해서 날짜별 세일 품목을 파악하면 오늘은 대파가 싸구나, 내일은 돼지고기가 세일하네,
이렇게 알뜰 쇼핑도 하게 되고 제철 맞은 식재료가 뭔지 김장 봉투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마트가 싸고 친절한지도 자연스레 알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는 세일할 때 사놓은 돼지고기 등심으로 아이들 돈가스를 튀겨줬는데 덕분에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슈퍼 전단지 비교 정독한 지 4년차 만에 이만하면 저도 살림꾼 다 된 거 맞죠?